뭐 어쨌든 이제 4.19 혁명으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때 여러 곳에서 뭐 운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청조 운동이라는 거, 맑게 한다. 아, 깨끗하게. 이게 세 개가 자가용차 폐지. 아, 자가용차. 두 번째가 요정 출입 금지. 그리고 셋째가 이권 운동 금지. 요렇게인데 요정 출입 금지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이 요정이 뭐 없어지기는커녕 요정 덕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바꾼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모든 이문사의 최다 출연자 바로 이분입니다. 박정희 최다 출연자네요. 1961년 5월 16일 날, 5월 6일 날 터지기 5시간 전에 조직의 움직임이 전부가 새 나갑니다. 거의 뭐 반란 무산될 위기죠. 근데 이때 군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은성이라는 요정이 있었는데, 근데 요정에서 술 먹고 얘기하고 음식 먹던 와중에 5.16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성공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요정에 술 먹다가 네. 대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요정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1950년에서 80년대는 그야말로 요정 정치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로일 때는 유명한 요정 3군데가 있었는데요. 효자동의 청운각, 익선동의 대하, 청진동의 장원이 손꼽히는 요정이었습니다. 이 잘 나가는 정치인과 군 장성, 재벌, 고위 관료들이 전부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58년이래요, 그게. 경제부처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축구 대항전을 열었는데, 근데 각 축구팀마다 응원단이 온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치어리더. 이게 누구냐 봤더니 그 부처에서 자주 가는 기생들이 온 거예요. 재무부는 어디? 청운각. 상공부는 대하. 공부는 장원. 농림부는 은벽장. 그래가지고 이제 사파전. 그러면은 축구대가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고생했다고 기자분들. 총지 이제 경력금을 주는 거죠. 그럼 그걸 들고 어디 가겠어요? 가야지만 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응원을 하는데 가야지.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렇죠. 예. 당시에 말이죠, 요정 주인들은 아주 대단한 여장부에다가 뛰어난 경영자였다는 거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같아. 장원에 있던 주마담, 그리고 대하의 김복희 마담, 그리고 청각의 아마에 전부 주특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원의 주마담은 음식 솜씨가 최고라. 대하의 김복희 마담은 센스가 최고라. 청각 아마에는 이제 수완이 좋아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노라 하는 남성들은 이제 상대로 술집을 하려면 어지간한 이제 배짱이라든지 수완 없이는 이제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자, 세 사람 중에 가장 음식 솜씨가 뛰어났다고 한 게 장원의 주마담이라고 하셨잖아요. 야, 여기 나오시는데 본명이 주정순입니다. 1921년에 광주에서 태어나셨대요. 이제 시집을 어디로 가셨냐면 목포 만석군 집안. 광주, 목포 음식 맛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네. 예, 그리고 이제 1953년에 광주에서 장원을 운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뛰어난 뭐 외모와 언변, 음식 솜씨로 장사가 잘 됐는데 그게 서울까지 그 이름을 걸고 시작을 한 거죠. 장원의 주마다. 곰삭은 젓갈과 김치, 게장 등 밑반찬으로 일대를 평정했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도 음식 맛보러 즐겨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후락, 김영삼, 김종필, 이병철, 정주영, 재벌 총수도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재계의 중요한 일은 장원에서 결정됐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외상 달아도 뭐 달아주겠다. 이병철이다, 정주영이다. 나름 낭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가 아닙니다. 이제 주마담이 이제 아무래도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기생들도 좀 남도 출신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장원에서는 미모보다는 판소리 잘하고 또 그림 잘 그리고 그래서 장원에서는 판소리. 그리고 정운각하고 대하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유당 정치인이라 또 고관들이 좀 많이 몰린 반면에 장원에는 이제 야당 정치들이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집에 또 야당 정치인들이 여기 많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치인이에요. 네. 요정을 가. 네.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보안. 그렇지, 정치인들끼리 뭐 얘기하려면. 근데 여기가 구조가 굉장히 좀 특별했다는 거예요. 300평에 본관하고 별관하고 건물이 여러 채로 돼 있으니까 나뉘어져 네. 있었나?
손님들끼리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동선을 짤 수 있게 구조를 크게 만든 거예요. 듣다 보니까 뭐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곳일지. 못 갑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1987년에 34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오래됐구나. 어쨌든 2007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장원 청어. 2007년에 86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신 건데요. 저 좋네. 손님들 술 버릇은 평생 비밀. 그러니까요. 저런 걸 지켜줘야 가는 거예요. 지금 저쯤 되면요, 그 웬만한 초선 재선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저기 뭐 가지도 못하죠. 아니 저기 기사에 뭐라고 있었냐면 박기태 국회의장 있잖아요. 본인이 초선 때 저 장원을 처음 갔는데 그때 이미 장원의 주마담은 초선 의원인 나보다 훨씬 급이 높은 거물이었다. 왜냐면은 우리 총재님, 대통령님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초선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제 한옥거리로 유명한 곳 있죠. 익선동. 당시 유명했던 요정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1969년 12월 13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서울의 으뜸인 최고급 요정들 이거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익선동에 있는 오지남이라는 요정은 방 9개에 40여 명의 여성 종업원을 거느린 곳인데 한 달 세금이 123만 원. 아이고야. 40배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세금이 한 5천만 원 정도씩. 세금이 이 정도 내면 매출은 뭐 서울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요정이다. 그래서 오지남은 1953년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김두한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합니다. 남북한 협의를 이룬 역사적인 현장으로도 유명한데요. 1972년 이우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박상철 제2부수상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논의한 곳도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자동에 있던 청운각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청운각. 청운동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그때가 이제 소위 요새 표현으로 보면 제일 물 좋은 곳이었죠. 네. 좋아하시는데요? 핫풀. 예. 당시 청운각에 있던 기록을 볼게요. 네네. 본관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객실이 6개 있었는데 가장 큰 객실은 남녀 16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채에 2개의 방갈로가 있는데 은밀한 분위기였다. 은밀한 분위기였다. 이건 뭔가요? 이건 예약해야 돼. 이거 웬만한 동가 예약 안 해줘. 몇 달 걸리겠는데요, 이거. 아주 재밌는 게요. 당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1급 기생, 돈이 없고 술버릇 나쁜 사람은 수습 기생을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1층에는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2층에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못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1층을 향해서 몰래 볼일을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술집 서열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런 청운각을 운영한 마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이. 아마이. 아마이인데 함경도 사투리로 아주머니를 아마이. 뜻한. 본명은 조차임 씨. 1905년 5월 6일 경산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 이제 30살 때쯤 남편을 잃으시고 이제 요식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부통령이었었던 이시영 선생의 자택을 빌려서 여기에 요리집인 청운각을 차리게 되면서 마담이 된 거예요. 특히 이제 기생들이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야무지게 다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안에서는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기생들만 50명, 60명이나 거드리고 이제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완이 진짜 대단했겠어요. 그렇게 잡아놓고 한 거. 예, 그렇습니다. 이제 1970년대 전성기에는 6개월에 무려 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죠. 와. 당시에 순수익을요? 셀러리맨들이 잘 벌으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서 70년대에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 이 돈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서 경제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일본 시나 외상과 요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본 외상이 시나 하는 일본 전계 이제 실력자였습니다. 1965년 2월 17일 날 수행을 이끌고 서울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청와대 옆 효자동의 청운각 요정 여기에 이제 시나 외상을 데려가서 결판을 냅시다. 이 자리에서 결판 안 되면 한일 국교 정상화도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2월 20일 새벽까지 청운각에서 회담을 해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동훈은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은 4공화국의 비밀을 궁정동이 간직하고 있다면 3공화국의 비밀은 청각의 기둥에 배어 있다. 그 참 절묘한 말이더라고요. 야, 그럼 사공화국의 비밀은 공정동 안가. 삼공화국의 비밀은 청운각 기둥에 배어 있다. 이렇게 진짜 요정업계에서는 모든 걸 다 가졌던 진짜 청운각의 아마이라는 이분 조차임 사장도 근데 손에 넣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네? 뭘까요? 그래요? 자가용석 처녀 피살 고급 요정의 접대부 출신이다. 근데 저 문제는 흉기가 없어요. 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현장의 목격자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특종이네. 가서 보니까 현장인데 야,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요정업계에서는 모든 걸 다 가졌던 진짜 청운각의 아마이라는 이분 조차임 사장도 근데 손에 넣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네? 뭘까요? 그래요? 바로 CC 회원권입니다. 왜요? 그때 이 사교의 장이 요정이었는데 골프 쪽으로 서서히 옮겨갈 것이라고 그때 예측을 한 거죠. 와, 빠르다. 선견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도 배웠고 그런데 막상 ECC 회원이 되려고 하니까 반대에 부딪힙니다. 여성 가족 다른 회원들이 어디 요정 마담이 이 CC 가입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 회원권? 그 63년에 얻었대요. 회원권을. 왜냐면 컨트리 클럽 이사장이 네. 청운각 단골이었다는 거예요. 야, 여기도 통하네요. 가입 시켜줘야지. 결국 이분이 한 50대 후반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 전까지 여성 골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는 요정의 마담으로 한 획을 그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주 다르게 이름을 널리 빛내십니다. 뭘로 빚습니까? 암으로 사망하기 전인 1968년에 당시 돈 2억. 아이고야. 어렵게 사는 친구들에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청운각을 정리한 돈으로 유경 사업을 하십니다. 멋지다. 그때 당시에 선발된 서울대 대학원생한테 줬었던 돈을 확인했더니 월 2만 원. 와, 큰 돈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3,400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정도로 매달. 그렇게 통큰 기부로 서울대생들의 데모로 불리게 되는데요. 정말 가치 있게 쓰고 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통큰 기부로 세상을 놀라게 하셨던 요정 마담이 한 분 더 있어요. 이분들은 다 기부를 멋있다. 성북동에 있던 대원각. 대원각? 하는 김영한 마담인데요.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기부를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거의 뭐 국가 예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당시 시가 1,000억 원인 거죠. 그렇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런데 1,000억 원대 기부를 하는 것도 쉽지 네네. 않은데요. 상대방이 자꾸 안 받겠다고 해서요. 무려 8년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왜요? 아니 기부는 받아도 가만 세금 때문에 그런가? 아마 이분 보시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군지 기부를 자꾸 피해 다녔다는 바로 그분. 바로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한테 김영한 보살님이 문학소녀였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원사 스님의 무소유 읽으시고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드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안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왜? 무소유라는 뜻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불이라며 스님 수행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줘도 나는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스님한테 이 할머니가 스님 드리겠다 하는데 말고양이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 한 생각을 바꾸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길상사가 탄생하게 된 거고. 길상사. 김영한 씨가 법정 스님 무소유를 그렇게 또 감명 깊게 읽으셨대요. 내 남루한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던 대원각을 통째로 시주를 한 건데 그래서 1,000억 원대구나. 결국에는 이제 법정 스님도 그걸 받아들이시기로 하셨고요. 1997년 12월 14일이고 그때 대원각을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김영한 씨 본인도 길상화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